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사흘 전이죠. 1,212명으로 1,000명이 넘어서더니 그제 확진자는 1,275명,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어제 확진자 1,316명,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급기야 하루 신규 확진자 1,300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1,300명 가운데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수도권에 사상 최고 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합니다.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게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합니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방금 김부겸 국무총리도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계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뭐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끝내 4단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4단계 조치는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약 2주 동안 시행될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까지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2명만 만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점심은 4명이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저녁은 2명까지만 허용된다 이겁니다. 아하. 네, 맞습니다. 일단 직계 가족조차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친족 2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고요. 콘서트 등 모든 행사는 금지가 됩니다. 시위의 경우 1인 시위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헬스 등등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만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모임은 물론 식사, 숙박이 종교시설에서 전면 금지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2사람의 직계 가족입니다. 좀 더 만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백신 맞았습니다. 포함되나요? 안 됩니다. 직계 가족이든 백신 접종자든 2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딱 2명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인 시위 말고는 모든 집회, 행사 다 금지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 친족도 49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클럽,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 중단됩니다. 그리고 학교 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가능합니다. 스포츠, 당장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는 6시 이후 2명까지, 대형마트 10시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정부에서 이렇게 4단계 최고 수준의 단계로 올린 거 분명 불가피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시민들도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날벼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가장 타격이 큰 업종, 식당, 레스토랑 같은 이런 요식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오후 6시 이후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2일부터는 이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사적 모임이라기보다는 사적 만남이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매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의 얘기로는 이 식당은 하루 매출의 70에서 80%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녁 장사를 할 때 이 매출이 나오는데 4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두 사람밖에 못 만나게 되니까 결국 매출의 70에서 80%가 급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 외식업 쪽 외에 다른 업종은 어떤지 이 그쪽 목소리도 궁금해서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4단계가 아니라 그 더한 것도 해서 아예 셧다운을 해가지고 그냥 저희들은 확진자를 잡고 나서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익을 취하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도 당연히 QR 찍고 해야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환자가 많이 나오면 벌써 회원들이 운동을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회원들이 다른 때에 비해서 거의 반이 입장객 수가 확 줄었거든요. 확진자 뭐 줄어들기만 바라야죠, 뭐. 네, 제가 들은 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보다는 낙담하는 폭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낙담을 해왔기 때문에 아하. 전이랑 비교할 때 이 폭이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하라는 이 방역수칙, 지침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공통된 답변이에요. 하지만 이 자영업자들이 얘기하는 문제는 이번 4단계 격상이 아니라 정부의 이 손실 대책이라고 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은 지난해 1월부터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거의 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영업은 계속 안 되고 있고 지금 좀 비주로 연명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상권이 죽지 않도록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이 필요한데 손실보상법은 처리가 안 되고 거리두기 단계만 격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의 고민이 클 법한 게 이 아무래도 앞서 들으신 것처럼 확실하게 좀 셧다운을 하되 이 기간을 좀 짧게 해서 빨리 코로나를 털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이 집합 금지, 영업 중단으로 아예 셧다운을 한다고 하면 정부 시책이고 뭐고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공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를 아는 건지 김부겸 총리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영업자분들한테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김은미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해서 설명드린 내용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저렇게 얘기를 들어도 다 일리 있는 일 같습니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빨리 이 조치가 빨리 끝나서 시민들도 그렇고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요. 빨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백화점 마트들 QR코드 찍지도 않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QR코드 찍지 않아서 지금 접촉자가 어느 정도인지 분간도 안 가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 지금 확산세가 날로 퍼지고 있습니다. 벌써 직원, 가족 등 해서 모두 82명, 어제까지 오늘 기준으로 8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받으려고 대기하는 줄 뭐 1km, 2km 줄을 섰고요. 예상되는 검사자 수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윤정 기자. 네. 그런데 이 지금 82명 중에 지금 직원하고 가족뿐만 아니고 백화점 찾았던 손님도 포함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82명 가운데 손님으로 확인된 건 5명입니다. 5명이요? 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백화점을 누가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방문자들이 모두 검사 권고 대상인데요. 이 사람들이 최소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다는 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역학조사 결과 이 백화점의 일부 직원이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이 백화점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과 접촉을 한 이 손님들까지 이 추가 확진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 고객들이 얼마나 더 확진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행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 대규모의 행사들은 또 강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사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삼성동 코엑스 인근에서 이 검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전해드렸는데요. 그랬죠. 바로 당일 어제 이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규모의 행사가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저 사진이 그 행사 모습인데요. 지금 학부모들이 할인 판매 코너에 운집해서 정말 거리두기란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죠. 아, 촘촘하게 붙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대치동의 서울무역전시장에서는요. 이 현대백화점의 계열의 패션 회사가 대규모의 패밀리 세일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저게 이 패밀리 세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의 대기줄입니다. 네. 이 직원들 사이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퍼지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저 해당 그 행사를 위한 패션 회사는 유통업계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세일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현대백화점에서 지금 82명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와중에 지금 400m 떨어진 코엑스에서도 대형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2.6km 뭐 그 차로 가면은 뭐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5분 뭐 10분이면 갈 텐데 거기에서도 지금 패밀리 세일, 전 패밀리 세일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 패밀리 세일도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위원님, 네. 이 행사 주관이 중기부라고 해요. 이 상황에서 정부 대처가 정부 부처의 대처가 좀 아니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이라는 행사가 지금 중기부가 한 거잖아요. 네. 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1000명대가 나온 게 사흘째예요,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미 한 이틀째 1000명대가 나왔는데 뭐 그 전이라도 이미 700명대 나왔고 주변에 현대백화점에서 집단 감염 사태 있었고 델타 변이 확산 우려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부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좀 비대면 행사로 한다든가 일정을 미룬다든가 다시 잡는다든가 계획은 미리 잡았을 수 있어도 뭐 연기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좀 안이한 대처였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행사 참여업체가 중소기업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뭐 대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풀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미 코로나 사태가 지금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매뉴얼조차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행사 같아요. 저기 이제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서 한섬 패밀리 세일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기부가 주관을 하고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중기부가 관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비단 이제 근데 중소기업부가 원래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담당하는 부처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중대본하에서도 굉장히 코로나 사태 상황이라든가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예의주시하는 그런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했다는 게 참 아쉬운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비단 중소기업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전체의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이미 지난달에 델타 변이 우려가 확산됐는데도 우리나라는 7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한다. 그리고 6인 지금 서울 수도권에 4인 이하 모임만 가능했는데 이미 풀었었잖아요. 네. 지금 열흘 정도가 지났고요. 그것도 풀었고 이미 델타 변이 확산이 되는데 영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그 백신 맞았다는 이유로 그 자가격리 면제해주고 이렇게 정부가 이미 너무 허술한 방역 태세를 보인 것이 국민들에게 좀 괜찮은가 보다라는 긴장감을 풀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일부에서는 그 김호란 그 방역 비서관을 청와대에 앉힌 게 3월인데 그분이 백신 전문은 아니고 방역 전문이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임명할 때 그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임명한 이후에 중대 국면인데 방역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빨리 4단계 높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정부가 뭐 일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오늘 회의를 열어서 물론 월요일에 시작이 됩니다만 네네. 이렇게 4단계로 높인 거는 그나마 좀 잘 대응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정부에서 이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앞으로 2, 3주 뒤에나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이 기간 모두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 힘으로 이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에 사는 한 중학생이 아버지에게 제시한 서약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서약서입니다. 나는 밤 11시가 되기 전에 집에 돌아올 것을 맹세합니다. 마스크를 지금보다 잘 쓸 것을 맹세합니다. 나의 부주의한 행동이 가족들에게 우려와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을 맹세합니다. 가족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안전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할 것을 맹세합니다. 손소독제 잘 쓰고요. 손을 잘 닦고 마스크 잘 쓰도록 중학생 딸이 아버지에게 이거 서약하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하고 했던 서약서입니다. 자, 이 서약서 비단 이 중학생 아버지들에게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패널들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이 서약서대로 잘 지켜서 이 대유행 고리 모두 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잘 지키겠습니다.